30년의 법조인 생활을 통해서 몸에 익은 리걸 마인드를 기초로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매력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초선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 또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첨언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잘생긴 외모도 한몫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1년 4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최되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의 자격, 능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6일로 기억하는데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검찰국 직원 전부에게 특활비를 나눠준 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심재철 검찰국장과 1분여 이상을 논의하면서 제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 특정 업무 경비로 다 돌리고 특활비는 편성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국 특활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범정, 교정 이런 것이 기본 운영 경비로 사용되던 것을 특정 업무 경비로 돌렸고 거기 특활비가 다 없어졌죠. 검찰국장 맞죠?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검찰. 이거 뭐. 제가 법사위에 들어오고 나서 법사위가 사실상 민주당과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올해 한 6개월여 법사위원들과 긴밀히 전략을 협의하고 상임위, 법안 소위, 안건 조정위 등을 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법사위원 전체와 큰 동지가 생겼습니다.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고 모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무력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늦게 추운 날씨에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침묵의 비겁성을 비난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홍천에서 그 연탄 나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연탄을 나눠준 활동을 같이 한 것이 많이 기억에 남고 각종 그 국민의 날 행사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 또한 기억에 남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공수처법은 위헌성이 너무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무 범죄를 배제하고 부패 범죄로만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수처의 강제 사건 이첩권 및 검찰, 경찰의 통제 의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이 가지고 있는 재정 신청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계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이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위헌 요소를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에서 각 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의 경우에는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를 설립을 위해서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횡성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30년간의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횡성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산업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월의 경우 영월 제천 고속도로가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그 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게 됐습니다. 올해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창의 경우 올림픽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1년도 정부 예산안에 26억 6천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으로 2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평창 국가문헌보조관 건립을 위한 예산 28억 1천만 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문헌보조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역 발전이 낙후되어 있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 경제의 SOC를 더욱 확충할 수 있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유상범 TV를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검색, 구독이 아주 모자란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많이 검색,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